입니다. 오늘 2차 함수 할 건데 함수가 무엇입니까? y는 fx. 함수가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함수. 함수에 대한 의미부터 좀 알고 갑시다. 함수. 얘들아, 언제 처음 배워? 초등학교 때 배워줘,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네. 여기 안에 이렇게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게요? 이런 거 하잖아. 이게 다 함수야. 얘가 x고요. 여기 박스가 f야. 그러니까 박스의 이름인 거야. 박스의 이름. 여기 나오는 게 얘가 결과값이 뭐냐면 결과값이 f라는 박스에 x가 대입됐어. 이런 거야. 그러니 f라는 규칙은 2인 거야. 곱하기 2. 그래서 우리가 얘를 1차 식으로 나타내면 fx라는 그러한 식은 원래 뭐였냐면 2배 x가 된 거야.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6이 되는 거죠. 이게 함수인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뭐 한 거냐면 이런 거 안 하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일단 해봐. 하다 보면 너네들이 익숙해질 거고 그때 우리가 이름을 알려줄 거야. 그럼 이름 알려줬으니까 익숙한 걸 토대로 그거 관련된 문제들 풀면 돼. 이런 거거든. 대부분의 수학 교육 과정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너네들한테 이름 안 알려주고 일단 해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겠지.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이름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방정식도 그랬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네모 더하기 2는 5입니다. 이 x 더하기 2가 5입니다. 1차 방정식이었던 거라고. 초등학교 문제도 잘 찾아보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4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뭐까지 봤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입니다. 이 6을 찾아내는 그 과정까지 나오는 문제를 봤어요. 초등학교 문제. 다 있다니까. 3차잖아 지금. 3차. 초등학교 과정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잘 해놔야 돼요. 사실 그때 초등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중학교 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들어. 봤었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중학교 와서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쌤이 알려주는 개념들, 정의들, 싸그리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해도 외워야 돼.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계속해서 백지 시험을 보는 이유입니다. 몇 명은 쌤이 이제 빼주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지가 눈 감고도 잘 쓰는 아이들은 백지를 빼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에 나한테 백지가 나왔다. 아, 내가 대답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두 미지수 x, y에 대하여 x, y의 대응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대응관계. 이게 정의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함수라는 거는 x가 대입됨에 따라 y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결과값. 얘를 우리가 y라고 할 거거든. 그러한 함수값을.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독립적인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도 변수잖아. 얘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자 좀 잘하는 아이들은 좀 감이 좀 올 거야. 독립이 뭐죠? 혼자 단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라는 거야. 이 종속이라는 거는 너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들은 쓰이진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쓰이진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x가 대응됨에 따라 y가 대응되는 그런 규칙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두 가지 규칙을 만족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규칙. 뭐냐면 모든 x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x들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 근데 오직 한 번만 가능해요. 결과값을 두 번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집합으로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너네들은 집합을 안 배웠어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세트입니다. 세트.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x에 대한 집합과 y에 대한 집합. 여기에 1, 2, 3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얘네들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쌤 때는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거든. 이거 굉장히 어려워. 기호도 막 이래. A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한다. 그때 A는 뭐 B라는 집합에 속할 때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골라라. 막 이런단 말이야. 쌤 때는 이런 거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너네들이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나 때도 물론 어려웠지.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 빠졌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워요. 자, 아무튼 x에서 y로의 함수를 규칙을 f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1이 대입되거나 2가 대입되거나 3이 대입되거나 이런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1, 2, 3이라고 하는 거고 y는 나오는 결과값을 1, 2, 3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그러한 결과값이 1, 2, 3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때 어떤 규칙이라 그랬냐면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선택을 해야 돼. y에 있는 그 어느 것이라도 너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오직 한 번만 선택해야 돼요. 그 두 가지 규칙을 만족시키면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비단 지금 너네 중3이니까 필요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를 선택했다 치자. 얘도 얘를 선택했어요. 얘는 얘를 선택했어요. 이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 봐. x 모조리 다 선택했나요? 다 선택했잖아. 얘는 이 선택, 얘는 이 선택, 얘는 3 선택했잖아. 오직 한 번씩만 했나요?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만족했지. 함수입니다. 모든 x라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집합 안에 있는 것들만 모두면 돼.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것만 함수이면 돼. 예를 들어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 점 하나 찍었어. x 여기 뭐야? 1이래. 여기 2래. 이 점을 1,2라고 부를 거잖아. 그럼 저 1,2 또한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왜? 얘 정의역 뭐라고 하면 돼? 아니, x. 오직 1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함수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 2가 있어요. 근데 2는 선택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함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다양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뭐 삼각함수,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게 되거든. 그때 우리의 그래프의 판단도 있어요. 그래프 판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함수만 우리는 다룰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룰 건 아니고 함수를 다룰 거니까 x는 선택을 해야 되고 y 오직 한 번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y 값이 두 개면 안 된다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직선이 x는 1이죠. 그럼 x는 1은 2도 선택 가능하지만 1도 선택 가능, 3도 가능, 4도 가능, 5도 가능. 너무 많은 y 값들을 가질 수 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놈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함수는 아니네.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네. 그러니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 누가 있더라면 요렇게 평행한 놈, 즉 y는 2가 있다라면 저놈아는 여기 있는 x가 2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x가 2를 선택하고 얘가 2를 선택하고 얘가 2를 선택하고 얘도 3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2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x가 2를 선택해도 너의 규칙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러한 함수는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준다고. 근데 특별히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상수가 뭐지? 변하지 않는 값의 수죠. 변하지 않는 값의 수. 숫자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숫자들. 하지만 뭐 파이 같은 것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불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냥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함수야.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래프 판단은 뭐다? 그래프 판단 결론 안 지었나요? y축과 평행한 선거.
평행선 그어 몇 점 만나야 돼요? 한 점 만나야겠죠. 한 점 만나면 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1차 함수 건너뛰고요. 2차 함수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2차 함수. 미지수의 최고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불리우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함수는 y는으로 정의해줘야 2차 함수라고 부르고, 아니 함수라고 부르고 fx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식이 2차여야 된다니까, 최고차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단 2차 함수니까 뭐까지? a는 0이 아니다까지 넣어줘야 2차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상 2차 함수의 정의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요거에 대해서 쌤이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차분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뭐 A음이, B음이, C음이 이게 백지 내용을 다 적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형태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함.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쓱쓱 X축과 Y축이 있는데 원점이죠. 대응표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표. X가 1 대입하면 Y값 1이죠. 2 대입하면 Y값 4겠지. 그거 대응표 생략하고 그냥 찍을게요. 1일 때는 Y값도 1이에요. 2일 때는 어떠지? 1일 때는 4겠지. 2, 3, 4.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점이 찍힌단 말이야. 근데 1을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그 결과값은 똑같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이 1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함수값이 4예요. 4. 맞나요? 그럼 얘네들을 쭈루루룩 다 이어보면 얘네들이 직선은 아니거든? 이렇게 여기 점을 지나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 점도 지나야 되니까 직선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포가 그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 포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원래는 위볼로 그려야 위로 볼록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위볼일 때고 이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 접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접점. 이 점을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됩니다.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 2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이잖아. 그죠? 2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 꼭지점. 다음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지.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다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너와는 무슨 대칭관계? 그렇죠. x축 대칭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도 뭐냐면 x축 대칭이라면 y 대신 뭐가 대입? 마이너스 y가 대입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y가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호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라면 여기 1 생략이니까 그럼 너네들은 항상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 얘기 되나요? 그래서 y는 뭐 2x 제곱하고 누구하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 근데 여기 뭐 플러스 1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x축 대칭 관계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x축 대칭, 얘의 x축 대칭은 뭐겠어? y 대신 마이너스가 y 대입됐으나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이러면 x축 대칭 관계야. 얘기 되나요? 되는 거 맞아요?
다음. 자, 빨간색 그래프로 이제 뭐 할 거냐면 y는 1x제곱이 아니라 y는 2x제곱을 그려보려고 함. 숫자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커짐에 따라 그래프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x가 1 대입되면 y 값이 2죠. 그럼 여기에 대입됐던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훅 하고 올라가네요. 2에 대입되면 8이지. 더 훅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요렇게 되겠네. 근데 여기 지금 요런 식으로 같이 대칭되겠죠. 누구 대칭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y축 대칭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값이 똑같은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검은색에 대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좁아졌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폭이라는 게 좀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and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면 여전히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건 이 빨간색 그래프에 그냥 뭐 그려주면 끝? x축 대칭 그려주면 끝. 인정?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고 우리 완벽하게 못 그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지나는 점들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얘도 어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폭이 어때요? 좁아지죠. 그러면 숫자가 양수일 때는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숫자가 음수일수록 음수에서 작아질수록 음수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네. 얘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은 그래 절대값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여기 있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쌤 앞전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y는 ax 플러스 b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완벽해요. 너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y는 ax 플러스 b야 라고 읽는 거는 수학 공부를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유형 문제에서도 얘를 그런 식으로 읽게끔 만들어. 1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어떤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걸 무시하고 1차 함수를 배워오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냐면 y는 x제곱이 있었어요. 그냥 플러스 1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한빈아? y는 x제곱으로 y축 1만큼 그렇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요 검은색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꼭지점은 여기가 될 거고 그지? 전부 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 1, 1, 1, 1, 1, 1, 1 이렇게 1씩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 그러면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어. 그죠? 그 사실은 y 대신 y-1이 대입되면 우리는 이것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평이.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어때요? x 대신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x-1이 대입되면 그 기준이 얘라고 했을 때 요거에 의한 식은 y는 x 대신에 x-1이 이렇게 대입된다고. 오케이? 그때 완전 제곱이면은 요 그래프 아니야? 요 그래프야. 너의 그래프는 읽는 방법이 x 대신에 x-1이 대입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얘가 0이 될 때 x의 값만큼 얘가 0이 될 때 y 값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얘는 지금 그래프가 여러 그래프였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부호가 바뀌어서 평행 이동합니다. 그 부호가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너네들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진 후에 설명을 할 테니
지금 당장은 그냥 금값다 하고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다시 1차 함수를 얘기를 해보면 y는 뭐 x 플러스 1이 있다라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거야.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런 놈이 되겠죠. 요런 놈. 여기가 1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x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요 놈의 입장에서 x 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다시 y는 샹 이렇게 썼어요. 너랑 식이랑은 서로 같은 식이지. 같은 식 인정? 그러면 내가 지금 가로로 묶어서 너라는 놈이 원래 x였다면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만큼. 누구를? y는 x라는 그래프를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됐으면 너의 부호 바꿔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으면 지금부터 쌤이 설명하는 그래프들이 눈에 쉽게 와닿을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왜요? 어쩔 수 없어. 돼? 질문 있으면 해봐. 예서 괜찮아?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 바꿔서 얘기를 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 들어갔으면 y 대신 들어갔으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얘 부호 안 바꿨는데요? y 대신에 들어가면 여기가 y-1이지. 하지만 얘를 이항했잖아. 그러니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표준형이라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 그럼 얘를 읽는 방법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오늘 거기까지 꼭 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버하더라도 갈 겁니다. 그 얘는 부호가 바뀌고 얘는 부호가 안 바뀐다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고 하나씩 평행 이동 해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만 합시다. 그 y는 x제곱은 이런 놈이라 그랬어? 전부 다 평행 이동하니까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여전히 꼭지점일 건데 꼭지점의 좌표 얼마죠? 그죠? 0,1이 되겠죠. 0,1. y축의 방향으로만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는데 얘만 1 평행 이동한다며. 그럼 얘만 1 올라가는 거잖아. 그 0,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뭐라고 볼 수 있었어? 꼭지점의 y좌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또다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라면 조금 보기 편해지나요? 0,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느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느냐가 여전히 이 i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만큼 꼭지점이 되는 거라고. 0,0이 기초니까.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읽으라는 거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기준. 1차 함수는 꼭지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준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의미에 대해서. 됐나요? 다음 y는 x-1의 완전 제곱의 꼴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1일 때는 2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2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대응표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1씩 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어디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1만큼. 그러니 그냥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요렇게 1만큼 요렇게 평행이동해서 여기 1이야 이렇게 주면 된다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야? 1,0 이렇게. 여기 부호 바꿔서 1, 플러스 0이니까 1, 얘가 꼭지점의 좌표. 진우야 잘 들어야 돼. 네. 눈이 아파 보인다? 알러지 반응했니? 네, 좀 살짝 졸려서. 그 서서 들어 서서 들어. 야 나 중3 때 스쿼트 하면서 들었어. 정도까지 나요. 서서 자기 달인이었어. 그 하도 졸리니까 밖에 나가 있는데도 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꼬아가지고 중심 딱 맞춘 다음에 딱 잠드는데 선생님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야. 모르고 애들이 킥킥킥 거리고 있어. 뭐지? 깊게 잠들지 못할 거 아니야. 킥킥 대고 있어. 딱 깼는데 앞에 쌤이 있어가지고 뚜까 맞았습니다. 우리 땐 진짜 뚜까 맞았어. 근데 노력이 가상하다고 이제 많이 맞진 않았는데, 왜냐면 안 자려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서 있으려고 이제 수업 들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잠자려고 하기 전에 너가 스스로 가서 이제 세수도 좀 하고 하십시오. 세수하라는 얘기 왜 과학적인 얘기야? 왜 하는 줄 알아? 그 너네들 졸린 게 그 뇌가 좀 많이 열을 받아서 그렇거든.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열을 식히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그 엄청 졸릴 때는 진짜 잠을 못 자서 졸릴 때는 그 아무리 가학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여기서 피가 나더라도 정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는 이상은 잠에서 안 깨거든. 잠에서 안 깨. 그래서 찬물로 이제 머리를 식히라는 의미로 세수하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를 빨아버리세요. 찬물로. 그러면은 이제 잠이 확 달아납니다. 쉽잖아. 이런 거야. 컴퓨터 뜨거워지면 이제 뭐 해야 돼? 식혀야 되잖아. 그래서 쿨러 돌아가잖아. 그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잠 깨세요. 네. 알아서 해. 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중3 때였을 거야. 서로 때려주게 했어. 졸면 서로 뺨 때리기. 옆에 짝꿍이랑. 하도 안 되니까 진짜 그런 내기까지 하고, 막 꼬집고, 샤프로 막 허벅지도 찍고, 잠 안 자려고, 진짜. 그런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죠? 아프니까 깨죠. 그런 식으로. 자, 한번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정신 차리세요! 알아서 정신 차려. 졸리면 이제 그냥 말 없이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오고,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양치도 하고 왔어, 심지어. 한 번씩 휴식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겠어? 둘 다 이동해야겠지. X축으로도 이동하고 Y축으로도 이동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Y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너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읽어주는 거라고. 꼭지점의 좌표를. 1,1 이런 식으로. 1이야. 1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부호가 이 얘기도 지금 너 말했네요. 여기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하고 음수일 때는 요렇게거든.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다. 음수일 때는 요렇게 해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볼록. 그래서 줄여서 아볼과 위볼로 얘기를 합니다. 아볼과 위볼. 됐나요, 이거? 그 그래프 그릴 때 개념은 여기 끝털이에다가 10까지 적어주는 게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프가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개 등장한단 말이야. 그럴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프 한쪽 끝에다가 y는 뭐 x-1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이름까지 잘 적어주세요. 됐나요? 그럼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2차 함수에 대한 표준형을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으쌰.
자,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표준형은 뭘 바로 알 수 있냐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그래프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좀 억지니? 그래프표를 바로 알 수 있는 거를 표준형.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꼴을 활용했죠.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겨먹은 거야. 그냥 내림차순. 내림차순 됐죠.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 된 그 상태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거에 대한 대화를 먼저 할 거예요. 표준형. 표준형. 그래서 자, 쓱 A의 의미부터 갑시다. A의 의미. A가 담당하는 업무는 일단 뭐냐면 그래프의 폭과 폭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위볼인지 아볼인지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겨먹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폭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오씨, 너무 좁아졌어. 너무 진해졌어. 얘기했던 거죠. 얘네들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얘는 작아지면 작을수록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A가 양수이면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응? 엥? 줄여서 아볼. A가 음수면요. 위로 볼록합니다. 됐나요? 지금까지 한 거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A의 의미는 폭과 개형이다. 이 정도면 됩니다. 1차 함수에서 A는 기울기였죠? 기울기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다음. 이제 P, Q. P, Q의 의미가 뭐였냐면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 좌표. 뭐 해야 된다고? 그들의 부호가 X축의 부호는 바뀌고 Y축은 바뀌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저기서 얘기는 안 했죠.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노마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1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했잖아. 그러면 그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평행이동하면 어쩔 건데 얘에 대하여 대칭인 거잖아. 얘에 대하여 얘가 이렇게 대칭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축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은 꼭지점의 X좌표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X는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직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뭐다? 꼭지점의 X좌표. 즉 뭐라고 불러? X는 P. 쌤이 축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P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정식을 물어봤잖아. 축의 방정식. 그치? 방정식은 뭐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호를 사용한 식. 등호가 있어야지. 그치? X는 P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and 축의 방정식 안 끝났어요. 좀 더 개념적으로 가야죠.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뭐 어떻든 뭐 식이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쌤이 요 y를 뭐라고 읽으라 할 거냐면 y는 0이라고 읽으라 할 겁니다. 얘가 y는 0이야. 얘는 y는 어떠한 2차 함수야. 그 무슨 얘기냐면 y는 어떠한 2차 함수하고 y는 0하고 뭐 하냐면 만나서
응? 그럼 두 함수가 만났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y는 0은 쌤이 뭐라고 읽으라 그랬냐면 x축이라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x축을 관계식을 y는 0이라 그래. 그 올라갈수록 y는 1, y는 2, y는 3.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도 y는 3 이런 그래프 했었잖아. y는 2 그래프 했었잖아. 그지? 상수함수. 상수가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어떠한 2차 함수가 0이 될 때 값은 알파하고 베타인데 y는 0.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x하고 y인 거지. 근의 의미. 교점의 x좌표.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며. 아 그래? 그럼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다라면 너의 그래프는 요 놈과 요런 식으로 만나야겠군요. 이런 거라고. 이해하게 됩니까? 그 얘 y축이 아니라고 쳐. 그래. 그거 알았어. 그러면 여기 누군가 축의 방정식이 있다 쳐. 그러면 네 길이하고 네 길이가 같아야겠지. 축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뭐라고 부르지? 너하고 너하고의 중점이잖아. 중점 어떻게 구해?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어요. 평균인 거죠. 평균인 거지. 그러면 얘의 식이 누구였다라면 y는 전개 여기 a 있다 쳐. a 양수라고 치고 a 양수 때. 자, 이거 전개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퀄 빵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너의 두근이 여전히 알파 베타라는 거지. 지금 2차 방정식 지금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얼만데?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눈 거죠.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2a분의 b입니까? 맞나요? 아, 그러면 일반형에서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낼 수 있어요? 두근의 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멘트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평균으로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어요? 주로 다음 y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ap 제곱 플러스 q잖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x 대신에 0 대입하면 y절편이니까. 그러니까 x절편도 의미가 없어요. 얘는 오직 누가 제일 중요해요?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 축의 방정식.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냐가 중요하고 a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일반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얘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는 없어요. 바로 그릴 수는 없어. 어떻게 바꿔야만?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도 있어요. 얘를 뭐 그냥 인수분해 땡겨가지고 두 점 찍고 축의 방정식 찍고 꼭지점 좌표 찍어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지만 표준형보다는 바로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표준형에 비해서.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이거 엄청 많이 시켰다. 그치? 이거 안 시켰다 그러면 이제 환자지. 얘는 묶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또 공간 비워놨네. 뭐 하려고? 반절의 제곱. 그치? 반절의 여기 플러스 누가 필요해요? 2a분의 b의 완전 제곱. 내가 요만큼을 더했으니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이라고 할게요. 오호, 알았어요. 그럼 너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죠. 그래 놓고 너는 완전 제곱이 필요 없으니까 분배해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 그러면 4a 제곱 나오는 게 4a 제곱분의 b 제곱에서 a가 약분된 상태로 나오지? 그럼 C랑 통분해줘야겠네요. C는 4A분의 4AC가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두 개 더해주세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표준형 된 거지. 호. 그럼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 얼마입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0이 될 때 추계 방정식이라며.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c 마이너스 이렇게 올렸잖아. 플러스 4ac 헷갈려요. 그럼 마이너스부터 쓰자. 에이.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야.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판별식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 아이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러면 얘는 그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안 써먹어. 누구? 얘. 얘를 잘 안 써먹어. 왜요? 꼭지점의 좌표 중요하다면서요. 너를 구할 수 있으면 준식에 대입하면 끝. 자, 다시 이런 거 구할 때 뭐냐면 여기 꼭지점 좌표 구할 때 뭐냐면 이 1이라는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꼭지점 좌표가 1, 0이야. 즉 추계 방정식과 너의 교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인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를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남는 친구들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남아? 안 남아? 네. 안 외울 거야 그러면? 너무 좋죠. 외울 거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욕심내지 않아. 요 자리는. 요 자리만큼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A와 B와 C의 의미는 바로 알 수 없나요? 그걸 알아봐야죠. 꼭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A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생략하겠고 B의 의미보다 C의 의미부터 볼게요. C의 의미. C의 의미는 뭐냐면 X가 0일 때 Y가 C거든? Y값이 C야. X가 0일 때 Y값이 C야. 즉 0,C라는 의미죠. 그렇죠. Y절편. Y절편으로 합니다. Y의 Y절편 그냥. Y절편. 얘기됩니까?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가 Y절편이에요. 잃어버린 애들 있다니까? 일반형과 표준형은 다른 겁니다. 둘 다 외워야 돼요. 이게 동일시 여겨지면 애당초 공부 양이 부족한 거야 지금. 더 많은 공부 양을 투자하세요. 헷갈려요. 공부량 부족한 겁니다.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일반형과 표준형의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자, 다음 B의 의미. B의 의미는 또 지 혼자 단독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누구와 결합이 되냐면 A하고 결합이 됩니다. A.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가 설명해놓고 정리하자. 자, 요 놈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랬잖아. 그럼 추계 방정식이 여기서 추계 방정식도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랬잖아. 저기다 정리했으니까. 이게 추계 방정식이라며. 그러면 너라는 놈을 기준으로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놈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대칭일 거잖아. 인정합니까? 근데 만약에 요 i가 y축이라면 는 빵이라고 x는 빵이라고 쓴 거 자체가 y축인 거지. 얘가 y축이라면 y축이라면 b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면은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하니? 근데 말이야. 요 i가 요렇게 이동했어요. 그 말은 요 놈의 값이 0보다 작아졌단 얘기지. 얘가 x는 0이라며. 그럼 얘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요 i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아요지. 맞지?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a와 b에 대한 해석? 그렇지. a와 아니지. 같아야죠. 같아야 음수지. A가 음수, B가 음수면은 전체적으로 음수. 양수일 때도 전체적으로 음수잖아.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다시 나 뭐라고 썼어? 나 뭐라고 썼어? A와 B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렇지, 나 그렇게 쓴 거야. A,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너네들 눈에도 이게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지? 자, 같으면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축방이 Y축보다 왼쪽에 존재하겠죠. 왼쪽에 존재한다. 축방이 왼쪽. 오케이? 다음. 얘는 뭐라고 읽어? 그렇지.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축방이 오른쪽에 존재하면 되겠죠. 다르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왜 여기 있는 부호가 서로 뭐 하시면 같으면 이쪽에 있는 거지. 다르면 이쪽에 있는 거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오케이? 외워진 거지?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자, 갑니다.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있어요. 일단 축의 방정식 왼쪽 오른쪽? 다르다. 오른쪽. 오케이. 외워진 거지? 외워진 거 맞아? 너무 좋지 않아? 같다? 다행인 거 아니야? 같다로 읽지 않아서?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대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다음 또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여기까지 정리해봐. 자, 어떤 개념이냐면 대칭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뭐뭐 있습니까? 그 축대칭이니까 X축 대칭, 또 Y축 대칭, 원점 대칭. 우리 중3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자, X축 대칭은 Y가 X축이 요거잖아. Y는 0이라는 사실상 뭐냐면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얘는 이름에 써있네. 뭔 대칭? 점대칭. 그러면 얘는 사실상 점에 대하여 180도 회전 이동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개념이야. 선대칭도 사실 데카코마니로 너네들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지 않아? 초등학교 수학책에 있어. 내가 찾아오라고 그러면 찾아올 수 있어. 초등학교 책 있거든. 귀찮으니까 찾진 않을 건데. 아무튼 선대칭과 점대칭이 대표적인 건데요. 지금 이와 같이 쌤이 Y는 0이라 썼단 말이야. 그러면 Y는 1대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칭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머리 아프겠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대칭도 있어요. Y는 X대칭, Y는 마이너스 X대칭 이런 거. 그러니까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는 거.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X 대신에 이게 원점 대칭이네요. 그죠? X 대신에 Y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원점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대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X축 대칭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쉬워. 진짜야. 자, 여기 점이 A, B가 있어. 얘 X축 대칭 시키면 이 점이 왔다 쳐. 몇 콤마 몇? A, 마이너스 B. 누구의 부호가 반대입니까? Y의 부호가 Y의 부호 반대. 자, 여기 따로 안 써도 되겠지? Y축 대칭 누구의 부호가 반대? X의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 둘 다 반대. 됐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니다. 뭘 들어가냐? Y는 A의 액마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 쓱! 얘를. 자, 이 표현이 그냥 축 대칭한다라는 표현이야. 어떻게? X는 빵. 다시. 그럼 Y축 대칭이잖아. 그냥 X축이라고 쓸게요. 또는 Y는 빵이겠죠? 그러면 X축 대칭은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Y 대신 마이너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써지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Y는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y는 여기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의 액마 p의 완전 제곱이야. 여전히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데 에이,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나요? 이러고 있어.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떤 짓거리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 건가 봐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요? 이런 질문이야. 물론 결과값은 같죠. 환장하겠다니까. 선생님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다니까? 이렇게? 왜 그러는 겁니까? 한 번만 곱하면 되죠, 곱하기는? 각 항에다가 한 번씩만 곱하면 돼요. 각 항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항에다가 마이너스 곱했고 여기 항에도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q.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쓱 요 i를 이번에는 y축 대칭해 볼게요. 누구 대신 누구 대입?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y는 짠 x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네. 뭐라고 적어? 그렇지, x 플러스 p. 얘 완전 제곱. 나머지 바뀔 거 없죠? 이해되니? 굳이 표현 안 합니다. 빨간색으로. 쉽죠? 뭐겠어 얘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그리고 나서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이면 되지.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서 했던 거 x 대신 마이너스 x 해봐면 끝. 뭐라고 써?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q.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y축 대칭, x축 대칭이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그래서 여기에다 부호 마이너스 곱했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했어요. 됐나요? 표준형 있으면 누구도 일반형도 있어야지. x축 대칭 x축 대칭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인정? 부호 다 바꿔야지 뭐. 모든 항에다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y축 대칭. 왜 표준형으로 가려고 그러냐. 다시.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대입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여기다가 이제 x축 대칭하면 되지. 부호 싹 바꾸면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보이면 좋으나 일단은 그들 사이의 관계 정도는 알고 있어라. 여전히 얘를 이렇게 해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일반형과 표준형 관계 이렇게. 그거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더. 저기 지워도 되죠? 지운다? 오늘 수업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일단 해봐. 그리고 나중에 알려줄게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지? 자, y는 a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얘네들은 무슨 관계? x축 대칭 관계.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대칭. 그게 보이면 좋아. 그게 보여야만 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에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거지. 일단 얘와 얘 때문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한 번 된다는 것쯤은 알아. 근데 얘네들이 다르다라면 어디 방향으로 평행 이동쯤은 더 했다라는 것까지 표현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정형화되진 않았고 일단 너희의 관계에다가 누군가 있다라면 평행 이동까지가 첨가가 된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과 여기 있는 꼭지점 두 점이 있을 거야. 두 꼭지점의 중점 대칭 관계입니다. 두
꼭지점의 중점 대칭입니다. 좀 특별한 대칭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요 관련된 문제는 그냥 바로 A 값이 뿅뿅뿅 이렇게 답 나오면서 끝나면 되거든. 근데 모르면 이제 관계식 구하고 하고 있는 거야. 관계식 구하고 대입해서 점 지나는 점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 구하고. 근데 그냥 이거 외우고 있으면은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고 그 절대값은 같아요? 바로 꼭지점의 중점 대칭이군요. 이게 바로 가셔도 된다고. 나중에 이제 좀 심화 문제 쪽 가면은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에 이어서 중점 너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 이동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느 정도 평행 이동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자고. 자, 예시 문제 좀 들어가 봅시다. 일단 함수값 구하는 거는 쌤이 안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충분히 함수값 구하는 걸 하기 때문에 거기 여전히 그냥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47번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저것도 분명히 답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2차 함수 맞습니까? 네. 맞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안 뽑아줬구나. 기다려. 안 돼. 아이 참. 몇 번입니까? 3번 맞지? 3번. 미음 헷갈리면 안 된다. 쟤는 사실상 마이너스 2차인 겁니다. x제곱분의 1. 지금 우리 교육과정상에 없어요. 고1 과정에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서 함수값 넘어가서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 자, 54번으로 갑니다. 54번. 옳지 않은 것은 꼭지점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냥 책 보지 말고 여기서 대화. 꼭지점 얼마? 그렇죠. 0,0. 다음 축방 얼마? 그쵸. x는 0. x는 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다음 a가 양수면 무슨 대화 가능? 그렇지. 아볼 맞나요? a가 음수면 위볼이란 대화 가능. 얘는 지금 현재 몇 사분면 지나나요? 아볼일 때는? 1, 2, 4분면을 지나죠. 위볼일 때는 3, 4, 4분면을 지나겠죠. 다음 또 어떤 대화가 가능하냐면 추계 방정식의 x는 0이라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원점을 지나야 되고. 자, 여기서 좀 잘 보세요. 너네들 이거 이해 못하는 경우 많아. 지금 구간이 여기 있는 구간과 여기 있는 구간이 있는데 x는 이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지. 그러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 x의 값은 증가하거든. x의 값은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거든. 근데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서 여기로 감소하잖아. x가 말이야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얘가 0이잖아. 0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의 값 감소하죠. 근데 여기 있는 구간은 어때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죠. 이렇게 증가 이렇게 증가 감소 그지?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갑니다. 1번 꼭지점은 원점이다. 참이죠. 2번 점 2,4a를 지난다. 대입해야죠. 이거는 이 대입하면 4a인가요? 참이네요. 다음 3번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좁아진다. 맞습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정리한 거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커야 돼요. 다음 4번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하다. 맞고요. 5번 두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음 55번 x축 대칭인 것을 짝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번과 몇 번입니까? 그렇지. 미음과 비읍이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된 관계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56번 봐봐.
위로 볼록하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이면서 폭이 가장 넓대요. 아, 좁은 것만 배웠는데 폭이 가장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절대값 A가? 작아야겠죠. 원점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겠네. 몇 번?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 아닙니다. 다음. 다음. 넘겨. 62번 보세요. 쓱 막 그려 몰라 대충 그려. 얘가 기억. 자, 기억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마이너스 5,a를 지난대요. 그때 a의 값을 구하래. 근데 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하고 y는 4분의 1x 제곱하고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의 그래프는 자 일단은 아볼이잖아. 아볼이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 안 되죠. 아니? 요놈이 안 되네요. 얘가 지금 2x 제곱. 둘 중에 하나네. 둘 중에 하나. 근데 얘가 폭이 좁습니까? 얘가 좁습니까? 니은이 좁아요? A가 좁아요? 니은이 좁지. 니은이 절대값 A가 더 크다라는 거네. 그 말은 기억은 절대값 A가 폭이 더 작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요겁니까? 요겁니까? 요게 기억이 되겠죠. 요게 니은이 되고. 그죠? 근데 얘가 누구 지난다 했냐면 마이너스 5,a를 지난대요. 이렇게. 대입하세요. A는 4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내시면 되는 거지. 다음 66번 보세요.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 2,-3을 지나는 포물선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 점 k,12를 지날 때 음의 k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관계식 뭐라고 적어야 되지? y는? 그렇죠. AX의 제곱. 원점의 꼭지점인 거지. 그치? 축의 방향, 평행 이동 안 해야 되겠지. 요놈이 누굴 지난다 그랬냐면 2,-3을 지난대요. 그렇다면 A 값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3은 4A네요. 따라서 우리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X축 대칭이래. 누구 대신 누구 대입? 예? 다시 일단 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입니다. 근데 얘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x축 대칭 해달래요. x축.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4분의 3 x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 i가 누굴 지난다 했냐면 k, 12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수 k 값을 구해달려. 대입 12는 4분의 3 k 제곱이죠. 그지? 3으로 약분. 그럼 k 제곱이 16이네요. 따라서 k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음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음수 구하라 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야지. 자, 다음 67번. y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야, 여기 보세요. 자, 지성아, 여기 꼭지점. 요거 보고 대답해. 꼭지점. 에헤이? 왜? 지금 못 읽는 사람 지금 발견했어, 지금. 너 영상 올리면 반복해서 다 보고 와야 돼, 너. 진호! 꼭지점. 그럼 마이너스 1. 오케이, 좋아. 혁이, 네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어? 그렇죠. 아볼. 좋습니다. 예성, 너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저기 뭐 보기에 있는 거 알맞은 거 찾겠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일단 y절편은 그럼 얼마야? 내가 물어볼게. y절편은
y절편은 누구한테 누구 대입? y절편이 뭔지 모르는 거야? 눈 침침해 막. 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야. y축은 뭐라고 읽어? y축은 x는 0. 그래서 x는 0이랑 연립이기 때문에 x한테 뭘 대입한다? 0 대입한다. 야. 0 대입하면 y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한빈이, 너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얘기해봐. y는 어. x의 제곱에 그래프를 어. 마이너스 오케이. 읽는 거. 그 지문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거는 좀 생략할게 기니까. 다음. 또 무슨 대화가 돼? 또 무슨 대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뭐야? 추계 방정식? 얼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 더 있는데 혀가 하나만 더 해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힌트 줄게. 지나는 사분면. 꼭지점이 0,-1이잖아. 위볼 아볼? 아볼. 몇 사분면 지나? 다 지나. 그죠?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보기 보세요. 자, 1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죠? 2번 추계 방정식 x는 0이다. 맞죠?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 다음 3번 꼭지점의 좌표 0,-1 적어놨죠? 다음 4번 1,3을 지난다. 이거는 대입해보라는 얘기잖아. 1,3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1은 2죠. 1,3이 아니라 1,2를 지나게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겠고 5번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내가 너네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함수식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못 읽으면 환자 중에 환자겠지. 읽지 못하면 당연히 뭐도 몰라. 꼭지점의 좌표도 몰라. 무조건 개념은 전부 다 암기된 상태로 내일 모레 오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틀 동안 뭐 기껏해야 지금 숙제 한 장밖에 안 되잖아. 2장밖에 안 되잖아. 그잖아. 개념 공부를 꼭 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 거야. 그 정도는 돼야 중3이죠. 원래 하루에 한 단어씩 배우는 게 중3 아닙니까? 하루에 한 단어씩 배우고 이제 연습 문제 풀고 유형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일단은 70번까지만 풀어오면 되겠죠. 70번까지만 숙제를 하시고요. 내일 모레 나랑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막힘 없을 정도로 외워오세요. 왜요? 어디 가려고? 일본? 토요일도 못 나와? 일단 내일은 모레는 이거 찍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